네, 시작해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24번 지문부터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4번 지문부터 오늘 저는 33번이나 32번 정도까지는 뛸 예정이고요. 그 분석본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주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건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건물. 이게 이 글의 전반적으로 주제문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거는 추후에 그 사파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We think.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하냐면요. 대시 빠졌네요. 목적어 역할이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건물들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해요. 말을 바꿔 말하자면 서연아,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건물들과 우리의 건물들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여러분 그 지난번에 21번 지문에서 그 two-way interaction이었나요? 양방향 과정, 쌍방향 과정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라는 사람들이 마치 건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 여기에 신경을 쓸 겁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어떻게 건물이 형성할까요? 이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예시를 길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is. 한 가지는 one of 뒤에 최상급 복수 명사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예시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of this. 이것과 관련된, 이것은 앞문장의 계열이에요. 우리의 건물들과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거의 예시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인데요. 그게 뭐냐면 orn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ornately carved rings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뭐 각주에는 달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네요. 우리 요 단어 하나 먼저 알고 갈까요? ornament라는 단어인데요. 외우세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등장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뜻이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 그 지난번 시험 범위 때 그 22년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나요? 22년 6월 23번입니까? 22번입니까? 거기 보면은 장식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에 그 인지적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22년 9월이군요.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뭐가? decoration. 그래서 ornament도 똑같습니다. 장식이에요. decor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지금 보게 되면은 ornament가 그런 뜻이고 여기 보면은 orna라는 게 지금 보여요. 그쵸? orna가 보입니다. 그래서 장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라는 의미지만 대단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carved, 깎여진 고리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carve라는 게 깎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그 돌을 다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화려할 정도로 깎여진 고리들인데 무엇의 고리냐면은 standing stones입니다. 아마 여러분 해석을 보면 입석이라고 써 있을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적으로 볼게요. 태우나 그냥 서 있는 돌들이에요. 그쵸, 은유야? 서 있는 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돌기둥. 돌기둥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과할 정도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깎여진 고리들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고베클리 테프라는 곳이고 인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해요. 튀르키예라는 국가에 이러한 지역에 있는 서 있는 돌들에 과도하게 장식이 된 고리들이 한 가지 예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요걸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미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요거는 기억합시다. 깎여진 고리들, 서 있는 돌들, 즉 입석에 과도할 정도로 깎여진 고리들입니다. 모습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그 발굴 현장인데요. 요거를 이제 링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리 모양, 반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근데 링스라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겠는데 이게 정말 과도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서 있는 돌들이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다음 커트 보시면은 이 돌기둥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이었었잖아요. 불을 잠깐 한번 꺼볼까요? 그 고대에 만든 돌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양이과 동물이 장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돌이 멧돼지 같긴 합니다. 요런 게 지금 다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스탠딩 스톤스라는 느낌이 들어요, 민준아? 서 있는 돌들, 입석, 돌기둥이라는 느낌이 드나요? ornately carved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과도할 정도로 장식이 되어 깎여 있는 이란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 별로 장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현아. 근데 이 당시의 기술로 보자면 돌을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깎는 것 자체가 카브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입석에 대한 고리 내용이었었고요. 이게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꿨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로 들어가 봅시다. before, 뭐뭐 이전에 이러한 조상들인데요. 아마 이 조상은 그 건물을 지었던 선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선조들이 생각을 얻기 전에 어떤 생각이지? erect 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울 준비하겠습니다. erect의 원뜻은 세우다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을 조금 돌리면요. construct, 건설하다라는 뜻으로 가는 게 편할 거예요. 물론 erect의 순수한 뜻은 세우다라는 뜻이 맞긴 하지만 construct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가겠습니다. erect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있던 선조들이 야, 우리 건설하자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럼 다시 무엇을 건설하는 거지? 이 입석들을 세우자. Some 12,000 years ago. 대략 12,000년 전에 야, 우리 돌 세울래?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은 이제 익숙하죠? 수렵 채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발전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방식이 바꿀 건데요. 건물에 대한 예시가 나왔었잖아요. 입석을 세우기 전. 그러니까 건설하기 전이라고 하면 좋겠죠. 건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재환아. 건설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발전을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발전할지는 느낌이 오겠죠. 수렵 채집인 다음 생활이 뭔지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 appears that the erection of multiple rings of megalithic stones took so long 하고 잠깐 날려주자. 잠깐만 날릴게요, 수빈아. And so many generations. 잠깐만 날려주게 되면은 소댓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날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심할 게 은유야. 콤마 댓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이거 위치로 바뀌면 안 됩니다.
콤마 대시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뒷문장 완전할 거고요. so that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얘기하지만 답이사 so that의 계열에서 떨어져 있는 so that이든 붙어 있는 so that이든 콤마 so that이든 간에 that은 다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It appears.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가 뭐뭐처럼 보일까요? 건설하는 것이 erect의 명사 무엇을 건설하는 건데 multiple 즉 다양한 바꿔 말하자면 많은 다양한 고리들을 건설하는 건데요. megalittic입니다. 거대한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석상과 관련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네요. 네, 거석의로 갈게요. 요렇게 묶으면은 거대한 돌들이 되는 거죠. 거석이라고 하면 편하겠죠. 야, 우리 12,000년 전에 입석을 건설해보자. 그 돌들의 구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기 전에 수렵채집인이었고 당연히 그 당시에 기술이 조금 부족했겠죠. 그러한 거대한 돌들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뭐처럼 보였다고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보여서 됐어요? so 됐습니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여서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가로에 있는 것도 한번 이제 볼게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잇따른 즉 succeed가 계승하다란 뜻이 있었죠. 잇따른 세대들 무슨 뜻이야? 후세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예쁘게 만들어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리나 뭐처럼 보이냐면 그런 거대한 돌들의 다양한 고리들을 건설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 후세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후세에게까지 이어져서 이러한 혁신가들은 즉 ancestors가 되겠죠. 우리 건설하자라는 혁신가들은요. 비동사 forced 투부정사 계열인데요. 원래 원뜻은 알죠?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말을 조금 편하게 하자면 그리고 이 친구는 비동사 require 투부정사 계열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계열로 보면 아주 편해져요. 물론 당연히 시제는 조심해야 되겠죠. 채아야. 여기서 비동사니까 정확하게 과거 비동사니까 해야 했었다라고 하면 좋겠고 굳이 바꿔 쓰자면 These innovators had to set down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됐죠? 비동사 force to 부정사, 비동사 require to 부정사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문제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러한 혁신가들은요. 뭐 했어야 됐습니까? 정착해야 했었어요. 아,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태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수렵채집인이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건설해야 되죠. 오랜 시간이 걸렸죠, 채아야.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한 달 만에 건설하고 다음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착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왜? 완료하기 위해서요. 그 건설 작업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정착 생활해야 했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상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최초의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초의 농경사회가 되었어요. 됐죠? 발전한 거 맞죠? 이상 없죠? 삶의 방식을 바꿔줬죠. 수렵채집인에서 지구 최초의 농경사회 구조로 진입을 했네요. 물론 과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시 봐볼게요. 이러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을까? 건설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뭐 했어야 했다고? 비동사 forced to settle down. 정착 생활을 해야 했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었어야 됐는데요.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서윤아, 수렵 채집이는 그 지역의 식량이 모두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지구 최초의 농경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This is an early example of society constructing something that ends radically remaking the society itself.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초창기의 예시일 뿐입니다. 사회에 대한 예시인데요. 어떤 사회예요? 제가 보니까요. ing 분사구조고요. 제 생각에는 which is나 that is와 같은 주관대 비동사는 항상 생략되는 구조가 명사와 분사 계열에서 나오겠죠.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면서 두 번째 가로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뭐냐면요. 됐죠? 위치보다는 that을 더 선호합니다. 무슨 띵, 대명사의 계열이죠. 부정대명사.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인데 중요하겠지. 뭐를 건설하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되는 radically라고 말하면은 이게 급진적으로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basically요.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무엇을? 사회 그 자체를 다시 만들어주는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일 뿐이다. 말을 꼼꼼하게 씹었습니까? 사회 그 자체를 바꿔준대요. 사회 그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예시 맞잖아요. 사회 그 자체를 바꿔주었잖아요. 건설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오케이, 됐지요? Things are not so different in our own time. 저는 여기 마지막 문장 함축적인 의미 내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3차 문제를 푸실 때 아직 제가 어디 문제를 담당할지는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함의추론이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도 함의추론을 맞는다면 저는 여기 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are not so different.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뭔 말인지 느낌 왔습니까? 우리 시기에도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말 자체도요. 우리 시대에도 건설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회를 재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도시 있죠? 뭐 좀 멀리 나가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송도 신도시 아니면 인천의 청라요. 무엇인가 건설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회가 재형성되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많은 상권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의 랜드마크, 송도와 청라입니다. 사회가 재형성될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건물, 예시 살펴봤었죠? 입석에 대한 예시, 그리고 수렵 채집인이 어떻게 농경사회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4번 지문이었고요. 어려웠던 게 아니라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고 넣어놨던 겁니다. 그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9번입니다. 요것도 재밌습니다. 29번 지문 한번 해볼까요? 29번 지문의 주제는 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스포츠 업계예요. 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게 되는 스포츠 업계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쌤. 그쵸, 세팅을 내가 할 수는 없죠? 잠깐만요. 소장님이 오셨나? 일시정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수업이 먼저니까. 갑시다.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못 알아뵀어. 아유, 아니, 안경을 벗으셔갖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다른 학생이 앉아 계시면 알고 벗어주시오.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혹시 그 게임 아직까지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들어 아연아. 게임 아직도 하시는 분. 아직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아연이 무슨 게임이에요? 발로란트. 그 발로란트 하는데 옆에 수빈이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돌면 이렇게 하고 됐다.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근데 그 옆에서요 은유가 야 수빈이 말이 맞아. 너는 발로란트 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쵸?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혹시 약사한테요 채아야 그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이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약을 드세요 라고 말하면은 굳이 식후 30분에 먹어야 됩니까? 저는 식후 10분 뒤에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포츠 축구 경기 같은 거 끝나면은요 야 내가 뛰어도 저것보다 잘 뛰겠다. 아니 거기서 골을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내가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야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선수 대진표도 완전 별로였고 야 내가 차라리 올림픽 나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게 그 질문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There is a reason the title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요.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별표 쳐놨는 줄 알아요, 예민아? exist는 순수한 자동사니까 수동 전환이 안 되는 거. is existed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Just read the comments on social media from fans discussing the weekend games. 마치 그냥 읽어보시죠. 어떤 논평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그 논평들이 어디냐면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논평들을 그냥 읽어보자고요. 근데 누구에서 나온 거냐면은 팬들로부터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논평들을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그 팬들은 또 뭐 하고 있냐면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말에 경기들에 대해서 느낌 잡히죠? 주말 경기들에 대해서 팬들의 소셜미디어의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명령문 and 구조. 그러면 너는 빠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무엇을? 대시 빠졌죠? 자신이 야 내가 경기할 수 있겠는데? 야 내가 코치할 수도 있겠다 야 심지어 야 내가 스포츠팀을 더 성공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Then 누구보다 those on the field 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경우에는 아마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죠. 코치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스포츠 팀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현장에 있는 스포츠 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야 내가 더 잘하겠다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야구 시즌 끝나고 나서 뉴스 한번 봐봐요. 댓글들 쫙 보면은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군요. 그 뒤에 그림 보여주게 할 건데요. 이거 미식 축구예요.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그 과정이 어땠냐면은 주말 경기가 있었다 그랬죠. 경기 이후에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논평, 댓글이라고 하면 더 쉬워지겠죠?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참 가관입니다. 야, 내가 경기하는 게 낫겠다. 야, 차라리 나를 코치팀으로 보내면 어때? 야, 내가 스포츠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씨, 어떻게, 야, 나보다 못 뛰냐? 야, 그 골을 왜 거기서 그렇게 차지?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끼리 논평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아연이가 발로란트 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뒤에서도 보이죠? 먼데이 모닝 쿼터백 좌측 그림을 보게 되면은 미식 축구 옷을 입은 사람인데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다비사. 이거 선수 아니겠죠? 선수라면은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입방아 찍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표정은 격앙됐고 손도 올라갔습니다. 내가 저것보다 해도 잘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먼데이 모닝 쿼터백을 보게 되면 마치 그 경기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 즉 집에서 TV나 뉴스를 보면서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게 되면서 논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This goes for the boardroom as well. 이것은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앞에 있던 거 있지 재환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서도 적용돼요? 진짜 기분 나쁘긴 할 것 같아요. 이사회실에서도 적용이 된대요. 또한 이사회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휴, 기분은 나쁠 것 같긴 합니다. Students and professionals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s in sport busines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식이 되고 있네요. 학생들도 있겠고 전문가들도 있을 건데 with years, 수년 동안 훈련해 왔었고, 그쵸? 그리고 요렇게 특수화된, 전문화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스포츠 업계에서, 아유 잘못 잡았네. 여기까지 미안. 스포츠 업계에서 전문화된 학위와 수년간의 훈련을 받아왔었던 전문가들과 아마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may also find, 아마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떨까 서연아? being given, 받는 자신들을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받아요? 조언을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겠죠. 뭐와 관련해서 조언을 받게 되죠? How to do their jobs.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받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코치들한테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김 코치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전문화는 학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받게 되는 자기 자신들을 받게 되겠죠. 근데 누구에게요? 친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죠.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Without an expertise.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어떠한 전문적 지식조차도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정리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사회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사회실은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민아
비전문가로부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언을 받게 되네요. 근데 이 이사회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수년간 훈련도 받았고요. 전문화된 학위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비씨가 아니면은 서연이가 아니면은 연지가 선생님 이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아닌데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주관대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Executives in Sport Management. 이 친구가 주어 맞죠? have 수일치 맞죠? Executives라고 얘기하면 이사회실에 계신 이사님들입니다. 스포츠 관리소에 있는 스포츠 관리 업계에 있는 이사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년들 동안의 지식을 갖고 계세요. 지식만 갖고 있을까요, 태훈아? 경험도 있어요. In their respective fields. 예전에 필통화 때 형용사 파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respectful, respective, imaginary, imaginative 그런 거요. 나오니까는 안 해도 되죠? 그때 다 외웠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니까는 해드려야죠 또. 아유. 각각의 분야들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어떤 이사님들께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 필드에서 지식이 있겠죠? 어떤 이사님께서는 훈련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단한 전문가들이잖아요. 하지만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마주합니다. 어휴, 비난을 마주해요. 누구로부터요? 팬들로부터 비난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community members 공동체 멤버들 말 조금 이상합니다. 그쵸? 주변 사람들로부터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이사회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아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듣는데요. 자신의 사업 부분, 즉 자신의 스포츠 분야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는 팬들이 있답니다. 아, 이번에 그 누구 선수는 빼시고요. 이번에 누구 선수 집어넣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제가 아까 약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Very few people tell. 항상 나올 때마다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few하고 many, a few 계열은 복수명사 끌고 오는 거 맞고 부정어가 있으니까는 동사에도 같이 영향 끼치는 거 맞죠? 사람들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답이자. 자신의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을 수행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 들어갈 때 선생님 그 마취는 그 마취약을 몇 미리그램을 투약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안 합니다. 그런 말은. 또는 자신들의 accountant, 회계사죠. 회계사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How to prepare their taxes. 그렇죠. 회계사님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세금들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 민준아? 닥터도 전문 분야고 어카운턴트도 전문 분야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도 수십 년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전문화된 학위가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은 조언을 받는다고 때로는 비난도 받잖아요. 사람들은 의사에게 회계사에게 조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피드백,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How sport organization should be managed. 재밌죠, 진짜요? 어떻게
스포츠 조직들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의사나 회계사에게 이번에 세금 준비 잘 좀 해주세요. 이번에 수술 쓸데없이 괜히 마취약을 더 넣어갖고 몽롱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스포츠업계의 이사회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자체에게는 사람들이 조언을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나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기까지 합니다. 물론 답이사 또 유추하지 마 문제 풀 때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왜 이들이 조언을 받게 되는지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일 건데요. 명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셰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미식 축구팀의 최고 코치이신 것 같은데요. 표정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이게 진짜 선수라고 생각하니? 똑바로 수업을 들었다면 선수가 코치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겠죠. 다 낯선 사람,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먼데이 모닝 쿼터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은 30번 지문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지문은 이것도 쉽거든요. 어렵진 않고 좀 감정적인 부분을 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할 때 아이들이 적응하도록 돕기. 이사할 때 아이들이 적응하도록 돕기인데요. 혹시 아기 때 이사하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태훈이 몇 살 때 이사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혹시 기분이 좀 어땠는지 상상돼요? 생각나요? 안 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슈퍼 사장님이랑은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 라고 얘기들은 말할 거예요. 그럴 때 은효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아유 가서 새 친구 사귀면 되지 뭐. 아유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을 거야. 뚝 그쵸? 그만 울어. 안 돼. 뚝.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어렵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유 부러졌네 또. 급하게 가지는 말자. 바로 적응 한번 해볼게요. While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이게 여기 그래서 핵심 단어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민준아 이사. 물론 뭐뭐이긴 하지만 역접의 의미죠. 이사라는 것 자체가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쵸? It is particularly stressful for children. 나왔네요. 특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사라는 것은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연지야. 이사 간다면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대요. 실제로 애기들은 보니까 내가 하객동에서 태어나고 하객동에서 친구가 생겼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은 나의 자아 정체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애기들도 있대요.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children입니다, 지은아. 아이들은 잃어요. 무엇을 잃죠? Their sense of security. 감각, 안정감.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기도 해요. 그리고 may feel disoriented. 잡아놔야 되겠네. 과거 분사고 감정을 느끼나 봐, 다현아. 원래요. 예전에 제가 스프링 단어창 할 때요. 오리엔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리엔트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반이어 잡아보시고 방향으로 가지 않다의 느낌이죠. 말을 돌리면 이렇게 돼요, 세리나. 길을 잃다. 그러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아마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채아야? 길을 잃게 되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들은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When? 언제요? 이러할 때요. Their routine. 그 아이들의 일상이 방해받을 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일상이 방해받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이사 가니까 내일부터 슈퍼 사장님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일상이 뒤틀릴 때 그러면 슈퍼 사장님은 어떻게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할 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심조심.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o를 수식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요. something that 이라는 구문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도 역시 대명사의 계열, 부정대명사의 계열이기 때문에요. 위치로 받는 것보다 대시 가장 안전하고요. 올이 여기서 주어 계열인데요. 수일치가 단수가 되는 게 재밌죠.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올이요. 귀열과 한번 들어봐요. 사물의 계열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계열일 때는 복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올이 사물일 것 같고 제가 그 변형 문제 풀 때 올이랑 대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느낌은 잡아봐요. 뭔가 반복을 시켰으니까 생략이 됐겠죠. 무엇인가 반복이 됐을 겁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단수 취급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친숙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준아 take away라는 것은 앗아가다라는 의미죠. 근데 아이들에게 친숙한 것이 앗아질 때라는 말은 많이 어색해요, 다현아. 그래서 돌리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혼란스럽고 안정감을 잃게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본 것처럼요.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감을 느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일상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친숙한 것이 사라져요. 나중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럴 때 아이가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여러분은 혼내기만 할까요? 아니면 달래줄까요? 이 지문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그때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뭐 기억 한번 최대한 해보시죠. 해볼게요. 어린 아이들, 특히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3살에서 6살 정도 된 우리 딱 태훈이 나이였었네요. 3살에서 6살 정도가 된 어린 아이들은요. 특히나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이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럼 잘 봐봐. 이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아연아? 똑같은 말을 또 해줄 거예요. 위랑 아래랑 지금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쵸? Their understanding at this stage is quite literal. 기억하십니까? 스프링 단어장에서요. literal이 나왔을 때 제가 쌍으로 외우라고 얘기해서 나올 거라고요. literate, literally.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literal. 3가지요. 여쭤볼까요? 아유, 누가 눈 감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literally 무슨 뜻입니까? L-I-T-E-R-A-L. no. 이게 글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literate는 그렇지. 그게 학식 있는 이란 뜻이고 리라라리가 문학의고 요 놈은 뭐라고? 그걸 늘리면 돼. 문자 그대로의잖아요. 근데 얘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두 번째 뜻을 외워야 돼. 내가 그래서 1번 뜻 먼저 외우라고 한 거고 수빈아.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만약에 수빈이한테 야 박수빈 너 단어 시험 접는 진짜 가관이던데? 너 죽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수빈이가 만약에 문자 그대로 나보고 죽고 싶네.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요. 우리 수빈이는 꽉 막힌 사람이에요. 됐죠? 꽉 막힌. 물론 수빈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금 앞에 있어서 예시 들어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꽉 막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일 거예요. 서연아. 융통성 없는. 아니 1번 뜻부터 외우고 2번 뜻을 외워야지. 난 이거 진짜 얘기 내가 안 했다고 해. 진짜. 문자 그대로의 앞뒤가 꽉 막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선 2번 뜻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 아이들의 이해심인데요. At this stage 이 무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기에 즉 3살에서 6살 연령대에 아이들의 이해는 어때요? 꽤나 융통성이 없어요. 그치? 우리 이사 갈 거야. 이제 슈퍼 아저씨 못 봐. 평생 못 봐? 못 봐. 멀리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많이 섭섭하겠죠?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t is difficult for them to imagine. 됐죠? 가주어, 진주어 느낌 잡았죠? 또 하나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맞죠? 여기서 대어가 됨은 앞에 나와 있는 3살에서 6살 연령대의 아이들 맞죠? 조심. 그리고 어려워요 서윤아.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은 참 어렵죠. beforehand 사전에 즉 미리 앞서서 라는 뜻인데요. 미리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새로운 집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방을 미리 상상하는 건 참 어렵대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 가면은 방을 어떻게 꾸밀까? 커튼은 어떻게 달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 3살이나 6살 된 아이에게 그만 울고 너가 앞으로 새로 갈 집을 생각해 봐봐 라고 하면 애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걱정거리를 가질 수도 있대요.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걱정거리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Will I still feel me in the new place?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여전히 나일까? 새로운 장소에 가도 여전히 내가 그대로 고태훈일까? 아기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장소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Will my toys and bed come with us? 자, 앞뒤가 꽉 막히긴 했습니다. 나의 장난감과 침대가 나와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린 어때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포장이 예쁘게 해갖고 장난감과 침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혼내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카트 어렵지 않았죠?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간단하게만요. 3에서 6세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했냐면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말을 다 씹어 드실 수 있는 구조고
씹어 드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다음 카트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얘들아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도 조심하시고 해결책이 나와요. 지은아. 따라서 중요해요. 가주어 진주어 맞네요. 확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대요. 무엇의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Between A and B고 1번 2번인데요. 균형을 잘 맞춰야 한대요. 쏠리면 안 돼, 민준아. 첫 번째, 뭐의 균형 맞춰야 될까? Validating. 원래 validate 있죠? 이거 모르면 고등학생 아닙니다. 외우세요. 이게 원래 입증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 그리고 타당하게 여기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증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다른 단어 보여줄게요. 이 뜻으로 가세요, 재환아. 인정하다. 이 뜻으로 가겠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첫 번째, 인정해 주는 것. 아이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유 이사 가니까 많이 아쉬워. 그래 근데 가게 사장님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자. 가게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옛날에 진짜 재밌었지. 많이 돌봐주셨잖아. 인사드리러 가자. 과거의 경험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두 번째, focusing on.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하대요. helping them adjust. 이거 또 얘기 안 해도 되죠? help 목적어, 투부정사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adjust는 꼬랑지 달고 나오는 자동사형이라는 거. 됐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죠? 도와주는 건데요. them,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 어디에? 새로운 장소에. 다시 말하면은 이사 가는 장소 맞죠? 여기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와 뭐 사이에서의 균형이죠? 그만 울어. 운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사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 아유 이사 가니까 많이 슬프지. 그래 참 재밌었었어. 그치? 라는 식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사리란다. 이사 갈 곳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대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과거의 경험만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아이는 계속해서 뗐을 거예요. 그쵸? 이사 갈 곳에 적응을 하도록 돕기만 하면 어떨까? 아이들의 걱정거리는 늘어날 겁니다. 그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해야 합니까? 가져야만 합니다. 기회들을 가져야만 하죠. To share their backgrounds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인데요. 자신의 배경을 이런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리나 그래 이사 가니까 기분 어때? 많이 힘들어? 엄마 나 많이 힘들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 놀이터에서 이런 것도 했었고 가게 사장님이 맛있는 것도 주셨고 이러한 배경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시요. 어떤 방식으로요? 주관대에 맞죠? 이거 여러분 그 away 관계부사 how의 대용 아닙니다.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which 전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way나 reason만 나오면 관계부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존경하는 방식으로요. 무엇을 존경하죠? 아이들의 과거를 존경한대요. 무엇으로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뭐와 관련된 부분이지?
who they are,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을 돌리면 태우나 자아 정체성.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서윤아,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배경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결국에 이것은 contribute to ing 잡아주시고 언제까지 얘기할까요? 이 새끼도 자동사 계열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연지야. 나중에는 타동사를 보게 될 건데 우린 아직 아니에요. contribute to 계열 잘 잡아주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투부정사의 to로 봐서 build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g 잡아드린 겁니다. 이것은 기여합니다.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요. 유대감, 공동체의 감각, 유대감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은희야? 이제 적응 잘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할 곳에 적응을 못하면 유대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파란색 부분이겠죠? 유대감을 건설하는데, 유대감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which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다르죠? 진짜 계속적인 용법이네요. 그런데 그 유대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뭐와 관련해서 참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아이들에게서도 중요한데 특히나 이러한 아이들, 어떤 아이들?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나라면은 그냥 무빙이라고 하고 싶은데 왜? 트랜지션이 뭔지 아십니까? 전환, 과도기, 변천. 진짜 말 어렵게 쓰지. 전환이라는 게 뭘까요? 변천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찌은아, 과도기가 뭐예요? 넘어가는 기간 있죠? 그럼 어딜 넘어가요? 이사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기간. 그러니까 변화 과정에 있는, 즉 이사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마지막 부분 잘 돌릴 수 있죠? 하미추로 나오면은 이 트랜지션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 그 과도기에 걸려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30분의 내용은 끝납니다. 네, 제 목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1번으로 들어갈 거고요. 영상은 여기서 잠깐 커트 치겠습니다.